또 매수 대응으로 하는 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디언 시스템보다 상단선에 있다 보니까 지금 바로 여기서 여기 구간까지는 매수 대응 구간이에요. 그쵸? 자, 그렇지만 바로 이 시점에서 이제 하단선이 무너지면서 추세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바로 손절 시점이에요. 손절 시점이자 스위칭 시점입니다. 자, 이때 진입을 못하면 이 떨어진 거 못 먹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여기서 진입을 안하고 좀 더 나 위에서 봐야지 했다가는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시점이 되게 중요한 위치예요. 지금 여기 파란색 위치랑 나중에 매도해서 매수를 꺾인 위치, 저 두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자리에서 앞전에 손절 나갔던 거, 내가 예를 들어 매도 잡았다 물렸는데 손절이 나갔어. 그거를 이 구간에서 바로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디언 시스템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 손절이 나가더라도 금방 찾아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왜 손절 나간지 알 수가 있어요. 추세가 확실히 꺾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량으로 놔버리는 게 이딴 거 필요도 없어요.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차트만 보셔도 판단하시기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지금 요게 가디언 시스템 상하단선 사이에 갇혀 있잖아요. 자, 갇혀 있지만 지금 앞전에 캔들이 보면 자, 이렇게 이어지면 앞전 캔들 위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밑에 살짝 눌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전에 캔들이 매수 추세였기 때문에 가두리에 걸리더라도 추세가 앞전에 있는 매수 추세가 여전히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홀딩하고 계셔야 돼요. 매수 진입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입장하셨다. 그러면 이때 매수 신호 뜨고 앞전에 매수 신호 또 떴어. 그러면 이때 무조건 들어가서 홀딩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요때 파실 수도 있고 요때 파실 수도 있고 요때 파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말 그대로 55.03 라인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라인인데 55불 자체가 이때 당시에 상당히 중요한 매물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점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이미 올라갔는데 이렇게 매수 신호가 뜨는 자리들이 있어요. 이미 올라갔는데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이런 거는 걸러내셔도 돼요. 그리고 차라리 고점 매도 신호가 연타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런 자리는 오히려 고점 매도가 조금 더 유리하다. 가디언과 이격이 거의 100틱 가까이 차이가 나면 고점 매도도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 저점 매수 한번 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거의 100틱이네요. 얘도. 그죠? 100틱이고 이격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쵸? 이격들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얘들의 공통점은 해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해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어느 시점에서는 돌아오게 됩니다. 회귀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느 정도 낙폭을 키우게 되면은 저점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까지 올라가게 되면 또다시 고점에서 회귀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시점들이 바로 가디언과 이격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바로 활용법이란 거죠. 아이, 뽕이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활용법.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까지 활용 안 하셨을 거예요. 가디언을 쓸 줄은 알지만 활용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엔 저런 식으로 변곡점 대응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 번씩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변곡점 매매를 하실 때는 가디언 시스템과의 이격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매매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매매 팁 하나는 스위칭을 들어가라. 바로 이런 구간에서 추세가 꺾일 때 스위칭 들어가라. 자, 두 번째, 가디언에서 이격이 100틱 이상 날 경우에는 고점 매도도 준비하자. 고점 매도나 저점 매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추세는 매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간은 앞전의 고점 라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봉을 조금씩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이에요. 손절이 지금 보면 1에서 2 넘어갈 때 한 번, 새벽에 한 번 있었고 2에서 3 넘어갈 때, 3에서 4 넘어갈 때 또 한 번 있었죠.
그러니까 손절이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들은. 물론 이제 많으면 하루에 두세 번 정도 나올 수도 있는데 확실한 것은 손절 횟수가 상당히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디언 10분봉을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차트 몇 개를 갖고 왔는데 5일 매수 추세 대응을 한번 잠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5일 매수 추세 대응. 이제 좀 아시기 때문에 약간 이제 실전 문제 푼다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앞전에 여기서 여기 구간까지는 매도 추세였습니다. 가디언 추세선보다 하단에 있었기 때문에 요때 당시는 매도 추세예요. 자, 그렇지만 이때 당시 올라타면서 추세는 상방을 꺾이게 되고 매수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33.3포인트인데 위쪽에 34.76포인트까지 급등을 했어요. 140틱 정도가 차이가 나죠. 자,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차라리 고점 매도를 준비하시라 했어요, 이런 구간은.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캔들 분석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캔들 분석.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고 제가 나중에 캔들 매매 기법에 대해 좀 알려드릴 건데, 캔들 매매 기법까지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게 되시면 얘들의 레인지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인지를 가지고 놀 수가 있다는 거죠.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 그쵸? 그러다가 추세가 이 시점에 꺾인가 다시 매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세 전환 위치를 체크를 해드리자면 바로 요 구간과 요 구간이 추세가 꺾였다. 매도에서 매수로 꺾였고 매수 지지받고 또 올라갔다가 다시 이때 매도로 꺾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방향성을 보실 때 가디언 추세선으로 방향성을 보신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고점 매도나 저점 매수 변곡점을 노리고 싶으실 때는 최소한 가디언 시스템에서 100틱 정도 100에서 150틱 정도에서 변곡점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디언 하단선 기준.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가디언 추세가 어디서 꺾였어요, 지금? 가디언 추세가. 자, 오프라인이었으면 딱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온라인이라서 이제 딱 손으로 찍기 힘들죠? 아마 모니터상에서 여러분들 찍고 계시리라 봅니다. 바로 추세는 이 시점에서 꺾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매수장이 연출됩니다. 그쵸? 자, 여기서 여기 구간이 한 번에는 올라가지 않아요. 한 번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요. 그랬다가 갑자기 급반등하고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간 척 하다가 또 올라가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여기서 이격이 어느 정도 벌어지다 보니까 다시 한번 돌아왔다가 그 다음에 이격이 또 올라가죠. 고점 찍고 또 내려갔다가 그쵸? 그러다가 횡보하다가 또 올라갔는데 이 나중에 또 꼬꾸라져요, 얘가. 그 다음 차트에서는. 그래서 가디언의 이격을 활용을 잘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위아래로 수익을 훑어 먹을 수가 있다. 근데 사실은 그 가디언 시스템 통계를 낼 때는 변곡점 통계는 제가 넣지는 않았어요. 그것까지 넣었으면 솔직히 수익 좀 더 뺄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불리하게 계산한 거예요, 일부러. 저 위에 올라간 고점 매수자에도 다 진입된 걸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손절이 저 밑에 갑자기 급락해서 손절가 크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백틱 손절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거 다 감안해서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통계 보면은 수익률이 89%, 78%막 이러잖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변곡점 안 넣고 추세로만 했을 경우로 대응을 했다, 한 결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가디언 10분봉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매수 신호가 연타로 막 뜨잖아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셔도 돼요, 이 구간은. 그쵸?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5개 들어왔어. 그러면 3개 샀다 팔았다 하고 2개 홀딩. 그런 전략 펼치셔도 돼요. 왜냐하면 추세 매매니까. 추세 매매의 장점 뭔지 아세요? 진입 횟수는 단타 매매에서 적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쫙 길게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물론 가야 가는 거겠지만 몇 시간 만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갈 자리는 가게 되더라고요, 얘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디언 시스템을 매매하실 때 추세가 꺾였고 5계약 들어갔는데 이제 위로 터질 것 같아. 그러면 목표치를 큼직큼직하게 들어가시되 분할 청산으로 던지시는 게
승률은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뽕이님. 그 자리에 다시 온 게 또 추세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왜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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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재그. 그러니까 이런 변곡점을 노린 것도 사실 트레이딩이거든요. 기술인데 스킬일 수도 있는데, 이제 저런 변곡점 잡아내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디언 시스템 하단선과 상단선의 이격, 얘도 마찬가지 이격들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아이고 목이야. 자, 봅시다. 지금 이 시점이, 이 차트가 좀 어려운 차트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집중하면 먹는 차트예요. 자, 추세가 매도였어요. 그쵸? 추세가 매도였는데 이 시점에서 매수로 볼 수 있잖아요. 올라탔으니까. 그리고 쭉 땡겨 올려요.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100T 이상 차이 나면 고점 매도도 한번 노려보자. 쭉 내려오죠. 그쵸? 그러다 추세는 이 시점에서 꺾이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다시 또 올라타고 다시 또 내려가고, 바로 이 위아래가 등락이 크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 바로 이 시점이 매수 시점으로 꺾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손절 나가고 다시 매도 받는데 위로 올라타니까 다시 매수 받다가 올라간 척 하다가 내려와요. 그러면 다시 매수 스위칭. 자, 여러분들 요때는 수익을 또 크게 내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때 매도를 들어갔어요.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매도 들어갔다가 올라타죠. 그럼 매수잖아요. 그럼 이때 한번 손절 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다시 또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손절 한 번 나고, 요때 첫 번째 진입 들어갔다가 두 번째에서 손절 나가서 세 번째 또 손절 나간 거예요. 매도로 스위칭했어. 자, 그럼 연속으로 위아래 흔들었잖아요. 이때 세 번째 진입은 목표가를 최소한 30T 이상 가져가셔야 돼요. 아니면 요 앞에 1번, 2번에서 손절 나왔던 구간에 손절값을 익절가로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보통 3번 진입가에서 크게 터져요. 크게. 그래서 앞전에 두 번 손절은 뭐 예를 들어 50틱 손절 났어. 그러면 세 번째 진입에서 60틱 가져가셔야 돼요. 목표가. 에라씨 모르겠다 이러면 홀딩해버린 거죠,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바로 스킬이죠. 자, 그리고 얘가 또 어느 정도 이격이 벌어졌잖아요. 얘가 저 밑에 빠졌죠. 그럼 얘가 좀 더 또 올라와요. 얘가 가디언 하단선 내려오는데 어느 시점까지 올라왔다 또 내려가겠죠. 아래 위로 훑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바로 이 시점, 이 시점, 이 시점, 이 시점 바로 손절 구간들인데, 손절은 무조건 지켜주세요. 왜냐면 결국 찾아와요. 가디언은요. 가디언 10분봉 차트는요, 결국 저렇게 손절이 막 흔들어댄 것 같아도 결국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믿고 대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서 1봉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겠죠. 1봉. 왜냐면 가디언 추세도 워낙 중요하지만 1봉상 5일선과 60일선, 21선 라인들이 어디에 포진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리들이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봉을 꼭 먼저 보시고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가디언 시스템 매매 하실 때도. 명폰자님, 직선님 가슴 뻥 뚫리세요? 아마 좀 많이 도움 되셔야 될 텐데, 일단 제가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번엔 5일 매도 후 매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건데, 이건 뭐냐면 매도 때렸다 매수 때린다 뭐 이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추세가 요렇게 앞전에는 매도 추세예요. 매도 추세입니다. 그쵸? 자, 매도 추세에서는 매도 시그널에서 대응을 한다. 그리고 이런 매물대, 그러니까 앞전에 매물대들을 활용해서 이제 매도 신호는 떴지만 난 조금 더 위에서 볼래 하셔도 상관없긴 해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추세가 꺾여서 올라타 버렸단 말이에요. 이때가 이제 매수 시점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 체크를 한다면 바로 이 시점과 이 시점과 이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얘가 보면 매도였다가 매수였다가 매도 살짝 내려간 척 하다가 또다시 바로 매수 스위칭해서 급등. 한 번, 두 번, 세 번.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세 번째 한 번, 두 번 흔들었다. 세 번째는 수익 크게 나기 때문에 앞전에 1, 2번에서 손절 났으면 세 번째 진입은 버텨버리세요. 크게. 그래서 앞전에 1번에서 뭐 20틱 손절, 2번에서 30틱 손절 나갔어.
그럼 3번에서 70틱 수익 가져가 버리세요 그냥. 여기서 3번 수익은 최소 50틱이에요. 왜? 앞전에 손실이 20틱, 30틱 났으니까 50틱은 봐줘야죠. 그러면 앞에 손절 나간 거 찾아와요.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또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고점에서 또 횡보를 하잖아요. 근데 이격이 또 벌어져 있죠. 얘들은 또 이러다가 한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격을 잘 파악하셔서 조금 대응을 하신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격 조정.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격을 조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추세가 총 3번 꺾였지만 결국 그 방향으로 강하게 터졌다. 강하게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 헐헐 날아갑니다. 헐헐 날아가는데, 자, 잘 보세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이때 꺾였어요. 이제 보이시지 않아요, 막? 자, 앞전에 가디언 시스템 추세가 하방이었습니다. 하방이다 보니까 매도 저항을 맞고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12시 조금 지나서 가디언 시스템 상단선이 돌파가 되더니 바로 이 시점 가디언 시스템 하단선 깰 듯 하더니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매수 신호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수 신호가 연타로 쫙쫙 나오기 시작하면 급등이 나오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역시나 급등이 나왔고 또다시 매수 신호들 나오고 또 매수 신호 나오고 또 매수 신호 나오고 계속해서 상승장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이격을 어느 정도 100틱에서 150틱 정도 이겨놨을 땐 고점에도 보셔도 된다 했었는데 손절 안 잡으면 골로 갑니다, 진짜. 고점 매도는 하시되 손절을 잡아 두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진짜 간혹 가다가 한 달에 진짜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장이 나올 때가 있어. 며칠 내내 원웨이장. 그럼 괜히 이제 가진에서 이격 떴다 해서 고점 매도나 저점 매수 받다가는 이제 손절 잡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손절 안 잡고 매매했다 골로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얘들 또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해선의 장점 뭐예요? 종목의 다양화. 종목이 다양화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오일이 있고 골드가 있고 유로가 있고 엔화가 있고 S&P가 있고 뭐 다우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뭐 실버도 있고 요즘에는. 자, 그러면 여러 종목들을 딱 보고 가전시 딱 보고 내가 봤을 때 오일이 이미 너무 올라갔어. 지금 이 차트가 너무 올라가 버렸어. 이격도 너무 커. 가디언 매수인 거 맞는데 들어가기 부담스러워. 그러면 차라리 골드로 매매하시던지 뭐 유로로 매매하시던지 엔화로 매매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종목 매매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팁이 있죠. 무슨 팁이냐면 바로 매물대들을 활용하신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직전의 고점은요, 직전의 저항대는 나중에는 지지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직전의 저항대는 나중에 돌파 안착이 되면 지지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직전의 고점이 돌파되니까 그 자리가 또 지지선으로 바뀌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전 시스템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이렇게 원회장이 나왔을 때는 계단식으로 따라 붙으실 수 있어요. 다만 손절을 이런 매물대 기준으로 10틱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10틱 왜 잡냐면 물론 10틱 안 잡으셔도 돼요. 가전 시스템 하단선 뚫리기 전까지 그냥 홀딩 하셔도 됩니다. 근데 10틱 잡는 이유는 레인지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150틱, 100틱 차이 나잖아요. 이럴 때는 무작정 버티게 되면 물론 이제 버텨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150틱, 200틱 차이가 날 때는 차라리 매물대를 활용해서 진입을 하시는 게 또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매물대들 앞전에 저항이니까 이 자리는 이제 지지선 바뀌게 되죠. 그쵸? 자, 그리고 요때 저항선이 올라타니까 매수 잡았는데 얘는 아마 손절 나갔겠죠. 근데 갑자기 이 양봉이 급등하면서 한 번만 하셔야 돼요. 전자일에 한 번만. 자, 이 자리가 직전 고점이 또 지지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지선들이 나오는데 이 지지선들을
하나의 진입가로 잡고 그 추세 방향으로 계속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디언 추세가 매수인데 이 매물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어. 그러면 이걸 돌파할 경우에는 이 시점을 진입 시점으로 보고 이 선에서 손절을 열틱 잡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오일이든 골드든 유로든 엔화든 동일합니다. 매매 방법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 차트를 잠깐 좀 준비를 했어요. 잠깐 준비를 좀 했었고 그 다음 거를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가디언 200%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매매 시간을 좀 알려드릴게요. 매매 시간대. 매매 시간대가 뭐냐면 여러분들 매매를 하신 데 있어서 유리한 매매 시간대가 언제냐면 솔직히 뭐 오전장도 좋긴 한데 제가 이제 보통 경험을 할 때는 보통 오전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매매를 한다 그러면 대략 10시에서 12시 사이에가 진입 시점이 나옵니다. 추세 진입 시점이라든지 저점이라든지 고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오후 한 4시에서 5시 뭐 6시 이런 시점은 청산 시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진입 시점 아니에요. 이때가 위에 1번이 진입 시점이고 요때는 청산 시점이고 보통 저녁 한 6시에서 거의 11시 12시가 제일 활발합니다. 이때가 진입 청산 시점이 자주 나온다 보시면 돼요. 특히 저녁 8시에서 새벽 2시는 가장 활발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활발한 시간. 뉴욕 증시도 오픈했겠다. 유럽 증시 오픈했겠다. 그쵸?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시간대는 정리하자면 오전 10시에서 12시 두 번째 그 다음에 오후 8시에서 새벽 2시까지가 제일 좋은 피크타임 매매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간에 좀 시간이 돼. 그러면 이 시간대에 조금 집중해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나는 저녁 퇴근하고 매매를 좀 많이 할 수 있어. 그러면 천천히 8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디언 시스템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거예요. 세 번째 가디언 200% 활용법에서 일본과 가디언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조금 중간중간 설명했기 때문에 일본과 가디언에 조금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시에서 6시는 오전에 예를 들어서 진입한 물량 있잖아요. 10시에서 12시나 1시에 그거 청산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이제 보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명품자님이 예를 들어 이 시점에 매수 진입을 했는데 요 청산 시간대가 있잖아요. 이게 버텨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오전장에는 매물대 횡보만 하다가 갑자기 오후에 빵빵 터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전 10시에서 12시 1시 구간은 매집 구간 그리고 보통 조금 더 이제 여기서 또 오후까지 가거든요. 오후까지 한 뭐 오후 2, 3시까지 횡보할 때도 있어요. 거기다가 보통 오후 4시나 5시나 6시쯤 되면 그 사이에 파동이 터져요. 그때가 청산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말씀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일봉을 보면서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크루드 오일을 가지고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일이 잠깐만요. 골드가 어떻게 됐더라? 골드가 도치네 완전. 자, 일단 크루드 오일부터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 실시간인데 한번 흐름만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일봉 분석을 좀 하실 줄 아셔야지 이걸 좀 알아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일봉상 크루드 오일 자체가 5일선을 지켜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위로 간다면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최소한 전일 고점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일선 저항을 맞고 하락을 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까요? 밑으로. 일봉상 11선에 52불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레인지를 잡고 하셔야 되는데 레인지가 뭐냐면 나름의 오늘의 고점과
저점 레인지를 잡아두고 있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올라간다면, 이 시점에서 올라간다면 대략 전일 고점이나 바로 위에 또 54불 매물 때가 있으니까 맥시멈 54불까지 올라갈 거야. 그러면 그쯤에선 고점 매도를 노려야지.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려간다면 어디까지 갈까? 52불까지 갈 거야. 왜? 일봉상 11선과 61선 저항대들이 있다, 지지선이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봉을 보실 때는 이평선을 하나의 지지나 저항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전의 매물대, 직전의 고점이나 저점을 하나의 변곡점으로 또 잡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잡는 이유는 목표값을 설정하기 위해서요. 목표값. 그리고 변곡점을 때려잡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디언에서 크루드 오일 자체가 매수 추세로 전환이 돼서 폭등을 하는데 위에 54불 라인이 있어요. 54불 거의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뭐 전일 고점도 이제 살짝 뚫었고, 그쵸? 나름 반등이나 크게 나왔어. 어느 정도. 그러면 오히려 꺾일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가디언과 이격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자,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이상 매수를 따라 붙기보다는 잠깐 매수는 쉬었다가, 한 테이프 쉬었다가 차라리 고점 매도 자리를 잘 잡아내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내려온 걸 또 먹을 수가 있겠죠. 자, 반대로. 자, 오일이, 오일선에서 지금 올라간 척 하지만 저항을 받고 내려간다. 내려가지만 어느 시점에서 지지세가 나올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나올지 예측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딱 보니까 52불에 11선이 있네. 또 바로 밑에 61선도 있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52불은 강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매도 따라붙어 53불에 매도 쳤어. 그럼 맥시멈 목표값을 52불까지만 보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오버나잇해서 뭐 다음날 뭐 50불까지 폭락한다 뭐 이런 보장이 있으면 괜찮은데 갈지 안 갈지 몰라요. 저 밑에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일봉을 보면서 목표값을 좀 잡아내셔야 돼요. 가전 시스템을 매매하실 때는. 자, 그래서 분봉을 간다면 현재 시점에서 지금 전일 종가가 뚫렸고 시가 뚫렸고 전일 저점 지지를 받았고, 그쵸? 근데 가디언 상단은 돌파를 못했단 말이에요. 윗꼬리만 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위치가 윗꼬리만 달고 있어요. 얘가.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디언상에서는 계속 매도예요. 얘는. 그래서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53.1에 매도를 쳤어요. 크루드 오일을 10분봉 보고 매도 쳤는데, 잠깐만요. 자, 오일 매도를 쳤는데 얘가 올라간 척 하다가 윗골마다 꼬꾸라질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손절이 나가기 전까지, 추세가 확실히 꺾이기 전까지는 하방을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다음 봉 캔들이 올라가서 시작했어. 갑자기 양봉이 터지면. 그러면 이 시점은 어떻게 돼요? 매수 시점으로 보시고 밑에 가디언 시점, 가디언 하단선이 이제 손절값이 되겠죠. 10틱 정도. 그래서 위로 보셔야 되는데, 자, 위로 보면은 지금 전일 고점이 53.76에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얘가 크루드 오일이 올라가서 여기서 53.3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은 바로 매수 시점으로 진입을 하고 손절은 저 밑에다가 이제 걸어두고 하단선 기준 10틱, 그 다음에 목표값을 최대 어디? 전일 고점까지 올라가기 생겼잖아. 딱 꼬라지가. 그러면 저 위쪽까지를 하나의 목표값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예를 들어 추세가 꺾기 올라갔어. 그럼 매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추세는 아직 여전히 매도예요. 얘들이 보면 어제 지금 추세가 매수해서 매도로 꺾이면서 어제 폭락이 나왔었죠. 이 시점에서. 어제 우리 요 구간에서 매도 대응으로 수익이 좀 냈었어요. 가진 10분봉으로 냈었는데 새벽에 계속 횡보를 하다가 이제 막 올라왔지만 추세가 상단선이 아직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방을 계속 유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방을 유지하시는데 하방 하방인데 예를 들어 내려간다면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그러면 시가라든지 전일 저가 선들이 있잖아요. 이런 시점을 하나의 목표값으로 잡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53.22 방금 매도 들어왔어. 그러면 목표값을 52.8이라든지 뭐 52.9라든지 한 30틱 정도 큼직큼직하게 가져가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추세가 아직 꺾이지가 않았으니까. 제가 봤을 때 얘들 올라간 차가 다시 꼬꾸라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가 올라간 척 하다가 꼬꾸라지 내려갔다.
근데 여러분들이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53불에 판 거예요 벌써.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올라간 차 또 꾹꾹거려져서 시가 깨고 내려왔어. 또 전일 저점까지 깨고 내렸어. 그러면 밑에 지지선들이 다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 선들을 하나의 매도 진입 시점으로 잡으셔야 돼요. 매도 진입 시점으로 저 매물대들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손절은 저 위로 잡아두든지 추세 꺾일 때까지 홀딩 하던지 아니면 여기서 손절 10틱 짧게 잡고 대응을 하던지. 그리고 예를 들어 초단타로 매매를 하실 분들은 이런 시점에서 손절을 5틱만 잡으셔야 돼요. 사실은 5틱 손절을 짧게 잡고 10틱 먹고 짧게 끊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디언 시스템 10분봉은 이래저래 대응이 다 가능한데 일봉을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만 목표가와 변곡점을 좀 잡아내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아까도 보면 위로 뚫려있는데 지금 전일 고점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근데 딱 봐도 일봉상 54불 매물대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오늘 올라간다 하더라도 전일 고점쯤까지만 보시고 전일 고점 이상에서는 오히려 고점 매도가 유리하지 않겠나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도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보시고요. 손절은 기계적으로 꼭 지켜주십시오. 왜냐하면 손절을 안 지키는 순간 여러분의 계좌는 진짜 금방 박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승률에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디언 시스템 매매를 하실 때는 무조건 손절 잡고 매매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봐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매물대와 가디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매물대. 자,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그 캔들을 설정하셔야 되잖아요. 캔들 설정하는 것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그 매매를 하실 때 보시면 잠깐만요. 제가 차트 좀 바꿔야겠다. 자, 좀 설명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키셔야 될 차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자. 일단 이것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차트 설정. 차트 설정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의외로. 그래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통 HTS 들어가시면 차트 위에 누르시면은 해외 선물 옵션 종합 차트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일봉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일봉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돋보기를 클릭하시면 종목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속을 누르시면 여기에 골드가 있고요. 저는 여기서 연결 선물을 보통 클릭해요. 연결 선물. 월별 물량을 클릭하셔야 되는데 일부 저는 연결 선물로 보통 매매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월별로 클릭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연결 선물을 보는 이유는 앞전에 그 캔들들을 보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연결 선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월물 선물로 선택을 한다. 그러면 앞전에 캔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매매 세팅하실 때 차트 세팅하실 때 연결 선물로 클릭하신 게 제일 깔끔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요. 앞전에 것도 몇 달치 몇 년치 것도. 그래서 일단 골드를 세팅하자면 자 지금 이렇게 일봉을 세팅했잖아요. 일봉상 2평선은 5위평, 12평, 22평, 60평, 122평 넣으시면 되고 이거 넣는 방법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지표 추가 누르시면 됩니다. 거기서 쭉 내려보시면 여기 가격 이동 평균선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선이 21선만 보고 싶어. 그러면 요걸 더블 클릭하시면 라인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머지 체크 다 풀고 21선만 딱 놓고 매매하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난 21선이랑 61선 놓고 싶어. 그러면 21선이랑 61선만 딱 놓고 매매하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사실 일봉을 매매하실 때는 보실 때는 저거 뭐야 그냥 다 클릭해 놓는 게 제일 좋아요. 50, 20, 60, 120 정도만 쓰시면 되고 굳이 주봉까지 보실 필요 없어요. 일봉, 주봉, 월봉이 있는데 일봉은 말 그대로 캔들 하나하나가 하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봉은 캔들 하나하나가 일주일, 월봉은 캔들 하나하나가 월봉이다 보니까 2007, 2008, 2009년도 막 이렇게 캔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어차피 데이 트레이딩 하고 굳이 데이 트레이딩 아니더라도 1, 2주 정도 오버나이트 한다. 한 달 정도. 그럴 경우라도 일봉 정도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분봉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팅하시기 위해서는 이 캔들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10분봉으로 캔들 세팅해주세요. 10분봉. 틱봉같이는 보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기준선을 누르세요. 기준선 누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가, 당일의 시가, 그리고 전일 가격에 고점, 저점, 종가를 보통 체크를 하고 기준선 표시하고 기준선 이름값 우측에 있죠. 이거 체크 양쪽에 하고 표시 위치는 왼쪽으로 해둡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자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선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보셔야 될 선은 시가, 종가, 전일 고점, 종가인데 저점인데 여기서 좀 더 나는 시가랑 종가는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싶다. 그럼 굵기는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 색깔을 뭐 빨간색, 예, 전일 종가 뭐 파란색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제가 이 선들 중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선은 시가랑 종가고요. 그 다음 중요시하는 선은 전일 고점이나 전일 저가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넣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중앙선을 또 넣어요. 얘는 지표 겹치기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차트 세팅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차트 세팅해 두실 때는 이 정도까지만 딱 차트 세팅해 두세요. 그리고 일봉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평선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봉을 꼭 세팅해 두시고 그리고 분봉을 보시고요.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거래량을 하나 더 넣으시면 또 참고할 만하죠. 왜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봐봐요. 거래량이 많았어요, 이때. 그쵸? 거래량이 많은데 갈수록 줄어, 거래량이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골드의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 아이러니죠. 골드의 주가를 올린 것은 매수 세력인데 매수 세력의 힘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조만간 골드는 크게 꺾이겠죠. 그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이걸 리버스라고 합니다. 보통 리버스. 주가는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떨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떨어질 때 거래량이 실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하락의 리버스가 있는데 하락의 리버스는 뭐냐면 자, 앞쪽에 캔들 보시면은 요때 당시에 하락세가 나타나는데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조만간에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을 합니다. 보통은. 왜냐면 매도세가 늘어나는데 매수세도 늘어나. 그쵸? 그러면 점점 이제 매수세가 늘어났다는 것은 저점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쌍바닥을 만들고 또 들어올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래량도 같이 봐주시면 되게 좋아요. 참고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일봉에서 거래량 넣으셔도 되고 뭐 분봉에서 거래량 넣으셔도 되는데 이제 분봉에서 거래량 넣는다.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참고할 만하겠죠. 예를 들어서 급등할 때 거래량 매수 거래량이 들어왔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아 매수세가 그만큼 세게 들어왔구나, 매수 세력이 많이 물량이 들어왔구나 하면서 바로 이 시점의 고점 라인을 하나의 지지선으로 또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떨어지는데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갔다는 것은 다시 재차 골드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제가 이제 일봉을 나중에 분석한 거 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면 이제 1300포인트라든지 1325포인트라든지 진짜의 매물대를 조금 활용해서 목표값을 조금씩 더 키워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알려드린 대로 일봉과 매물대를 조금씩 활용을 하신다면은 진입자리를 조금 더 섬세하게 잡으실 수가 있고, 그 매물대를 하나의 목표값으로 잡고 대응을 하셔도 되고, 일봉을 보는 이유는 위아래 저점과 고점을 미리 파악하고 변곡점을 대응을 할 수도 있고, 목표값을 잡기 위해서라도 일봉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물량 조절이 있습니다. 물량 조절. 지금 보시면 물량 조절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또 하나 매매 팁을 또 알려드릴 건데, 자 볼게요. 자, 5일 예상대로 내려오네요, 얘는. 자, 예를 들어서 골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골드 잠깐만요.
골드보다는 잠깐만요. 좀 예를 들만한 게 보자. 에나를 한번 볼까요? 에나. 자, 예를 들어서 에나다. 지금 보시면 에나도 지금 3일 연장 손절이 없거든요, 사실. 지금 보시면 4월 11일 날 이때 처음으로 추세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에나가 추세가 매수로 꺾였잖아요. 이 시점에. 그리고 나서 횡보한 척 했지만 사타파타 하면서 결국 위쪽으로 급등을 하게 됩니다. 에나가. 급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2일 날 또다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어제 저녁인데 이때가 에나가 추세가 매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쫙 올리면서 급등했죠. 자, 그런데 이역이 조금 벌어지다 보니까 고점에서 저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점에서 매매를 한다면 이 시점으로 매매를 한다. 자, 그러면 분할 진입을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역이 조금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는 매수 쪽만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분할 진입 2번 정도가 딱 좋습니다. 어디냐면 자, 예를 들어서 두 계약 기준으로 했을 때 요때 매수 신호가 들어오는데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그럼 요때 한 계약을 들어가고 나머지 한 계약은 직전에 매물대를 활용해서 이런 시점에서 저점 매수를 들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진입은. 그러니까 지금 가전 시스템 하단선 기준으로 해서 한번 10틱 위라든지 해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분할 진입을 조금씩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회까지예요. 두 계약 기준 2회.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 들어왔어요.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 매수를 들어갔어. 그쵸? 매수를 하는데 요때는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매수 한번 나눠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 이때 같은 경우 하나 체결 두 계약으로 목표가 내 진입 단가는 낮추고 목표가는 좀 더 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펼칠 때는 언제냐면 레인지가 조금 길 때예요. 거의 한 50틱에서 100틱 사이가 될 때는 진입가를 조금 나눠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내려간 척 하다가 들어올리니까. 이런 장세가 많이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도 매매를 하실 때 레인지가 너무 진폭이 크다. 그럴 경우에는 나눠서 진입을 하셔도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이때 당시에도 레인지 진폭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매수 시점이 이때 신호가 들어왔으니까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한번 들어가요. 자, 그래서 올라갈 때 청산했으면 다행인데 못 팔고 내려왔어. 그러면 두 번째 진입은 이쯤에서 들어가면 되겠죠. 왜? 앞전에 매물대잖아, 이 자리가. 앞전에 매물대. 잠깐만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런 시점들. 그쵸? 그래서 바로 앞전에 매물대들이다 보니까 이 시점을 2차 진입자리로 보셔도 된다. 그래서 한 번은 저 위에서 한 번은 밑에 진입하면서 단가는 좀 낮춰가고 올라갈 때 목표가를 2배로 키우셔야 돼요, 대신에. 왜냐면 밑에서 들어간 게 있으니까. 앞전에 들어간 걸 목표가로 잡으시면 안 되겠죠. 앞에 그렇게 돼버리면 앞에 들어간 건 본청이고 뒤에 들어간 게 수익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목표가를 한 이 정도는 봐주셔야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유는 진폭이 클 때 비중을 나눠서 들어가라. 다만 그 추세 방향으로만 하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대신 손절 시점은 동일하겠죠. 추세가 꺾인 시점이 손절 시점이겠죠. 자, 그리고 손절이 났다. 추세가 꺾여서 손절이 났어. 그러면 바로 반대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셔서 수익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손절이 조금 길게 나갔어. 그러면 그 다음 목표가도 길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 대응을 조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은 물량 조절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렸고, 지금 정리를 하자면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가전 시스템 소개를 알려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가디언 매매 시간대 알려드렸었고, 1번과 매물대를 활용한 가디언 시스템 10분봉 활용법, 그리고 물량 조절에 대해서 일단 전반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히 들어오면서 얘들을
활용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활용하는 방법은 사실은 꾸준히 매일 들어오면서 저랑 호흡을 자꾸 맞춰가면서 스킬을 배워가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는 사실 핵심 기법도 많이 있었어요. 핵심 기법도 있고 아까 변곡점 잡는 것도 사실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핵심 전략이고 그 변곡점 잡는 것도 승률이 거의 7~8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래 위로 거의 수익을 뽑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디언 200% 활용법이에요. 아까 가디언 추세선만 보고 하는 거 거의 가디언 100% 활용법이고 변곡점까지 노리기 때문에 200% 활용법이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렸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오늘 들어보시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